우리나라에서는 실제로 대구 지역에 의료 붕괴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초기에 75명 중의 환자 중 20%에 해당하는 환자가 입원하지도 못하고 죽었고, 나중에 분석해 본 바에 의하면 환자의 48.6%, 즉 환자의 반이 제대로 된 병원에 입원하지 못했습니다. 즉 300병상 이하의 병실이나 또 아예 종합병원에도 입원하지 못하고 환자가 사망을 했고요. 사망 환자 중에 70%가 인공호흡기도 쓰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공공병원이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정도의 부실한 병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전체 병원의 10%의 병상만이 공공병상인데, 지금까지 모든 환자의 90% 이상이 그 10%의 공공병상이 모든 코로나 환자의 90%를 받았습니다. 대구에서시 21세기에 의료 선진국이라고 바이오헬스로 전 세계를 호령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우리나라 의료의 아주 비참한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금까지 K방역만 외치고 정작 의료 붕괴에 이른 K001로 K의료는 전혀 확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우리나라 중환자실이 70만 병상 중에 단지 200병상만이 코로나 중환자실로 남겨져 있는데, 이것을 늘릴 생각은 하지 않고, 그리고 지금까지 무려 7, 8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환자실을 늘린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지금도 국민에게 안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공공의료 예산을 하나도 확충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나라 공공병원은 모두 90%의 코로나 환자를 받고, 그 코로나 환자를 받느라고 원래 입원해 있던 모든 환자를 내보냈습니다. 심지어 영월에 있는 영월의료원, 강원도에 있는 이런 강원도의 조그만 의료원까지 환자를 다 내보냈습니다. 대구에 환자가 발생했을 때 전국의 모든 의료원들이 다 환자를 비워했습니다. 수도권에 8월달 말부터 시작된 2차 파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서울, 경기 지역의 모든 환자를 다 내보내야 했습니다. 가장 가난한 환자들, 우리나라에서 거기만 공공병원을 빼고서는 입원할 수 없는 환자들이 다 퇴원을 해서 어디에 갔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공공의료에 취약한 나라, 그리고 감염병에 취약한 나라가 됐을까요? 그리고 정부는 K방역만 외치고 왜 공공의료에는 전혀 투자하지 않는 걸까요? 우리나라 세금 걷어서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왜 코로나 유행 시기에 75%의 민간병원은 다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서 환자들을 봤나요?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이라는 아산과 삼성, 서울성모병원, 이번 여름에 코로나 환자 시기에 환자 10명이라도 갔습니까? 안 봤습니다. 공공병원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정부는 너무 늦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지금도 공공병원을 확충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장 정부는 코로나에 대비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공공병원을 늘려야 합니다. 공공병원의 중환자실을 늘려야 합니다. 대통령의 지난 28일 예산안 시정연설은 우리에게 참담함을 느끼게 했다. 시정연설에는 공공의료라는 단어는 언급조차 없었다. 반면 비대면 의료 산업을 육성하고 바이오 헬스에 수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의료 산업화 선언만 난무했다. 2021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코로나19 보건위기 상황에서 편성된 것으로 당연히 공공의료 강화가 핵심이어야 했다. 하지만 공공의료 관련 예산은 오히려 2020년 대비 감액되었으며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기능 강화에 쓰일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도 지난해에 비해 크게 삭감되었다. 특히 공공병원 신증축 예산이 0원이라는 점이 충격적이다. 정부가 공공의료 강화에는 철저하게 무관심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 정부가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조차 의료 산업화에 더 관심이 있는 것도 확실히 보여줬다. 우리 170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공공의료 강화를 통한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시민들과 함께 다음과 같이 강하게 요구한다. 첫째, 국회는 공공병원 확충을 비롯한 공공의료 예산 증액을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예산을 책정하라. 공공병원 확충의 필요성이 지금보다 절실한 때가 없다. 게다가 점차 주기가 짧아지며 바이러스의 위협 때문에 공공병원의 필요성은 중장기적으로도 절실한 국가적 책무이다. 둘째, 공공병원을 신증설하고 민간병원을 매입하여 인구 1000명당 공공병원 최소 2개까지 확보하라. 한국의 공공병원 비율은 지난해 8.9%로 70% 이상인 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전체 병상은 많지만 공공병상이 없어서 감염병 위기를 아슬아슬하게 견딜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공공병상의 절대수를 늘려야 한다. 한국의 인구 1000명당 공공병상은 1.3개로 최하위권이며 OECD 평균 3.0개 턱없이 못 미친다. 이를 최소한 제대로 된 1차 보건의료 체계를 확립하고 있으면서 최소한의 공공병상을 운영하는 스페인과 이탈리아 수준인 인구 1000명당 2개 수준으로 확충해야 한다. 2021년 의료산업 육성 예산 약 7천억 원만 공공의료에 써도 300병상 이상 지방의료원 6개를 지을 수 있다. 광역 지자체에도 지방의료원이 없는 대전, 광주, 울산에 지방의료원을 설립할 수 있고 제2 대구의료원, 소부산 의료원을 건립할 수 있다. 오로지 정부의 의지와 정부와 국회의 의지 문제이다. 셋째, 공공의료기관 확충에 예비 타당성 조사 핑계를 대서는 안 된다. 복지부는 예비 타당성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공공병원 예산 편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해명을 발표한 바 있다. 공공의료기관 확충은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것이고 팬데믹 위기 속 필수적인 것이다. 공공의료 확충을 비용 대비 수입이 1을 넘어야 한다는 수익성 중심의 예비 타당성 조사 삼는 것 자체가 문제이다.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경제적 가치로 어떻게 환산할 수 있는가? 이미 국가재정법상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국무회의를 거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연재하고 공공병원을 확충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예비 타당성 조사 핑계를 대는 것은 시민 모두를 기만하고 국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국회는 당장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공공의료 확충 예산을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이에 따라 예산을 책정해야 한다. 나아가 국회는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공공병원 확충에 있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연재해야 한다. 정부안에는 공공병원 확충 예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취약지 전문의료 인력 양성 예산도 삭감되었다. 의사진료거부 사태에 따른 정부의 의정합의 100기 토항으로 의사 지원과 공공의료 예산을 삭감한 것이다. 시민들은 의사들의 압력에 정부가 굴복하고 있는데 실망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 정부는 의사들이 아니라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 공공의료 인력을 늘려야 한다. 의료 영유아도 중단해야 한다. 지금껏 보건의료 정책은 의료 상업화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민간으로 보험의 활성화, 병원 영리자회사의 허용, 개인의료용조 상업화, 의약품 의료기기 안전효과 규제 완화를 추진해왔다. 최근에는 공약을 뒤엎고 원격 의료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이 모두가 중단되어야 한다. 전국의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코로나19 시기 시민의 생명과 삶을 민간 의료에 방치하는 정부에 강력하게 경고한다. 전 세계적 팬데믹 위기 속 국회와 정부는 주어진 골든타임을 활용해서 시민의 삶을 지켜야 한다. 그 시작은 내년도 공공병원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다. 정부 여당은 제대로 된 선택을 내려야 할 것이다. 이대로 정말 공공병원 확충 영원인 채 예산이 통과된다면 시민들의 강한 분노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이다. 올 하반기 국회와 정부가 민간병원 자본과 부자들의 눈치를 보는지 아니면 평범한 서민들의 편에 서는지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2020년 인력 확충 예산을 마련하라. 감염병 대응을 위해 공공병원 공공의대 확충 대책